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 또 다른 위기가 올 것 같냐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바이비트 쪽에 CFTC 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비트 관련 이야기 겸사겸사 하면서 정말 이 위기가 확산이 될 거냐 정도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같이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는 이 지갑장 해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쪽도 좀 줄어가고 있는데 바이비트 이슈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 않고 늘지도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럼 무슨 내용이었냐가 중요하겠죠. 자, CFTC가 바이낸스 다음 타깃으로 바이비트를 겨냥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비트는 본사가 아랍 쪽에 있는 거예요. 중동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동하고 사이가 그냥 미묘한 위치로만 있죠. 그래서 지금의 동향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미국이 대부분 다 이 시장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이비트도 어떤 건덕지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패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바이비트가 갖고 있는 비중은 대략 한 4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더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ETF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ETF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성장통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크라켄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비트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뭐 꼭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고 중형 거래소도 또는 중대형 거래소도 계속해서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하면 이번에 US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장폭야오가 사임을 했고 의결권 지분을 대리인한테 양도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서 헤이즈에 따른 발언도 최근에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아서 헤이즈가 이번 행동을 보면서 바이낸스 사태로 중앙화가 이제 좀 더 초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로 부각된 벌금을 볼 수 있듯이 중앙 집중하는 규제기관과 조사의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바이낸스와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금융 환경에 재편하려고 하는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서 헤이즈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래소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작점을 끊었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아사히즈가 또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자금에서 지폐에서 암호화폐로 옮길 것이라고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2월 7일 기준점으로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많이 저렴한 가격대에서 거래를 했고 지나서 보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여전히 아서헤이즈는 18, 19년대 비트맥스가 아주 잘 나갔던 형태였기 때문에 아서헤이즈의 운영 능력과 그 다음에 아서헤이즈의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은 약간의 블러핑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메시지만 조금 필터링해서 들어보면 좀 쓸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사상 최대의 격차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산 비중과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동향은 이제 여러 가지 비트코인을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CMB 현물 간의 스프레드 계속 확대가 되면서 또 미결제 약정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로
또 ETF에 따른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여기서도 비트코인 부분이 있고 이더리움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1월달 기준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이더리움은 12월달 내용인데 거의 저도 기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대부분 월가나 기관 측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른 내용들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초정은 매수 기회일까요? 고점 대비 하락폭 50%를 되돌릴 수 있는 위치일 것 같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동평균선 상의 과매수에 진공했고 가격 몇 주 안에 추가 하락하며 다음 상승 전에 구매할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냐. ETF 기대감이 자금 계속 유익되면 상승 여력으로 볼 것 같다라고 울프 리서치 롭 진스버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관만 중인 기관들도 좀 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장 지수 펀드가 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투자 부담이 크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기관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승인 시점, 규제와 마케팅 부담 요소가 아직도 존재한다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크립토도 금융기관들에 따른 동향을 본다고 하면 이게 돈의 유입도를 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뭐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이제 5조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이제 대기 자금이 이제는 시장의 불확실성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대기 타는 자금이 좀 많이 늘어났고 요 시점에서 타이밍 맞게 우리는 좀 들어가 보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있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돈에 내가 갖고 있는 여력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비중을 확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으면 고위험 투자를 하면서 한방 베팅으로 크게 자산 형성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이번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ETF가 되었을 때 자금이 들어오는 건 확실하지만 아무래도 규제 부분은 계속 진동이 나와 줌으로써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봐야 되고 ETF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평균 3개월 추이에 있는 시총과 유입 자금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지도 봐야 됩니다. 꼭 상장됐으니까 이제 우리에 있는 기대감은 다 쏟아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첫 단추를 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언락 시점이 다가오는 코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락 사이트 매번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상승작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움직임, 퀀트 내용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의 현물 거래소인데 이런 쪽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좋은 동향이 많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다른 그룹의 누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퀀트 내용인데 지난 3개월간 장기 보유자는 12개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가 됐다. 그리고 중기 보유자는 잔고를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수익 부분을 가져갔던 추이가 좀 많거든요. 장기 보유자는 이미 대부분 수익 구간을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중만 본다라고 해도 어마무지한 비중인데 그 친구가 지금 수익비가 지금 손해율이 안 나오고 수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기 보유자도 이제 똥줄 타기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트레이너가 작년보다 느린 속도이지만 신중한 심리에 따라서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그러니까 베팅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죠,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고 베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은 이제 대부분 이제 연말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베팅보다는 저베팅으로 하려고 하는 심리가 훨씬 더 많고 이 시즌에 덩달아서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연말을 마감하고 새로운 새해를 또 맞이하고 그 중간에 소비 부분을 일정 이상 해야 되는
그 구간 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무래도 적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나무 3분기 실적이 40% 조작이 좀 나왔던 부분과 나머지 알트코인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빗 거래소가 되게 웃긴 게 상패를 가장 적게 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또 받는 것도 웃기고요. 이믹스 동향 3분기 리뷰가 나온 게 있었는데 옴니체인 프로젝트 운하기를 공개를 했고요. 레이어 2 크로마 메인넷을 출시를 했고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중요하죠. 5개 신작을 추가를 했는데 과연 37개의 게임 부분 중에 jet팟이 터져줄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숨겨진 이믹스가 지금 갖고 있는 투자 지분 비중이 있어요. 신규 게임 꼭 블록체인 게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jet팟이 터지면 이믹스도 좋다. 그리고 지금의 이믹스 동향을 본다고 하면 코인원, 그 다음에 고박스 쪽인데 고박스에 최근에 이제 장 대표가 다시 한번 매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마켓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건 유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재상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DCG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것도 좀 재미없어도 알고 갈 건 가야 돼요. 예, 제네시스와 내년 4월까지 채무 상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CG 그룹이 약간 좀 간당간당했지만 이 시점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한 암호화폐 자회사 제네시스의 24년도 4월까지 미납 채무 상환 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서도 제네시스 회생 계획과 DCG 간의 분쟁은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토 솔라나 스테이킹 비중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가 이번에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제 스테이킹 풀도 좀 늘린다고 하니까 총 유통량이 줄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NFT 월간 판매량, 이게 중요합니다. 네, 솔라나 폴리곤이 여전히 상단에 있고 오히려 솔라나가 조금 더 인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인데, 대부분 12월 달에 있는 동향은 그렇게 재미없는 구간으로 펼쳐지고, 여기서 슈퍼 세팅이 뭐 슈팅이 나올 만한 구도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12월 한 중순 정도 때, 기술적 지표로는 중순 정도 때 가야 좀 명확해지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순 되기 직전 때까지는 그냥 저냥 가면서 아마 순환 알트 펌핑, 잡트 펌핑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여기까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